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어 강사 엄석호입니다. 오늘은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심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중점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마다 강의하시는 환경들이 다 다를 텐데 그 열정만큼은, 그 노력만큼은 최선을 다하시는 부분은 아마 거의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 최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년치 기출문제를 쭉 훑어보면 거의 문제 유형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요즘은 강의의 중점이라기보다는 좀 섭섭하긴 하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오히려 중점이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제대로 정리를 했고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있는 현장에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치다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만나는 문제가 단어, 즉 어휘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제 중졸, 검정고시 단어 문제들은 두 단어의 관계를 묻는 문제, 주로 동의어, 반의어 문제들이죠. 그리고 모두 포함하는 단어, 단어를 제시하고 이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를 묻는다든지, 또는 왼쪽과 오른쪽 단어 관계가 비슷한 거, 다른 거 이런 걸 묻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나오는 주로 전치사가 포함된 수거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은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지는 않는데 형용사 문제도 정말 아주 가끔 10년치 과정들을 보면 정말 적은 빈도수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중졸 검정고시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고졸 검정고시는 좀 살짝 다른데요. 주로 1번 문제가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0% 명사의 뜻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사도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 다 명사가 출제가 되고 동사는 명사에 비한다면 빈도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중졸 검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수거에 대한 문제, 역시 이것도 전치사가 포함된 수거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중졸 검정고시랑 비슷한데 두 단어의 관계를 묻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1번부터 3번, 1번부터 4번 이런 식으로 이 어휘 문제들은 막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솔루션을 담아놨습니다. 그냥 사실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담아 놓은 부분들이 아니라 기출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출제를 하시는 그 교수님들, 선생님들, 출제위원들의 성향까지 많이 고민해서 그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책을 만들면서 그 단어의 크기를,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하고 간격을 조금 더 넓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책 속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죠. 글자가 작고 그리고 줄 간격이 좁으면 사실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데,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확대하고 줄 간격을 좀 크게 한다는 건 담을 수 있는 내용이 그전보다는 줄어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요것만 딱 정리하면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만들까,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담을 수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빼느라고 오히려 처음에 교재를 제작하고 그 교재 내에서 어떤 부분을 뺄까, 이제 그런 부분들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졸 검정고시의 두 단어의 관계에서는 동의어 8개 정도를 제가 담았고요. 그 다음에 반의어 관계는 33개 정도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암기하면 두 단어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까? 100%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속에서 8, 90%는 거의 출제가 되므로 어떠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동의어, 반의어, 단의어를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다행인 건 사실 스펠링을 쓰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동의어, 반의어, 영어 단어를 보고서 뜻만, 의미만 파악하면 되므로 그렇게 동의어랑 반의어 8개, 33개 중졸 검정고시 단어 문제에 담아 놓은 부분들을 매일같이 한번 읽어보게끔 꼭 다 한 번에 다 암기가 안 되더라도 자꾸 여러 번 반복해 보다 보면 정리가 되고 암기되는 부분이니까 매일같이 한 번씩은 읽어보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 포함하는 단어 관계들은 17개 정도를 중졸 검정고시 교재에 담았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수거인데요. 수거는 한 250개 정도 됩니다. 사실 이것도 거의 한 1000개에서 줄여서 250개까지 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250개에서는 어느 하나 뺄 게 없으므로 이 250개 정도는 딱 보자마자 이런 뜻이야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한 번에 250개를 다 암기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선 이걸 집에 가서 암기를 해오세요라고 하면 집에 가서는 거의 안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면 또는 학교에 오면 이제 이 수거 250개를 나누어서 당일날 그게 1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심지어 100개가 됐든 당일 온 날에 어떻게든 한두 개라도 더 암기해서 보내는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 암기하고 제대로 암기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이 과정들을 꼭 거쳐서 이 250개는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형용사도 한 50개 정도는 넣어놨는데 예전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요즘 최근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 이 50개 단어 목록은 한번 쭉 읽어보는 정도로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고졸 검정고시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더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명사를 문제를 쭉 보시게 되면 주로 긍정적인 그런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열정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명사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부분의 의미를 담은 단어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한 250개 정도로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졸 검정고시는 중졸과 좀 다르게 중졸 검정고시에는 단어 관계가 8개, 33개, 17개 이 정도의 개수잖아요. 근데 명사부터 벌써 250개다 보니까 역시 고졸은 중졸보다는 부담이 좀 더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문제도 최근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명사가 한 10번 출제되면 동사는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사가 주로 나오고 동사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동사를 정리할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 그 개수가 많아서 이거를 줄인다라는 부분들은 무제한이다 보니까 줄인다는 부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형식적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사는 250개 내에서 거의 8, 90%가 출제가 되므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 암기하세요라고 정리하면 될 텐데, 동사는 그렇게 너무 단어 개수가 많다 보니 여기는 담을 수가 없고, 기출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거나 아니면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사는 정리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수거 500개입니다. 조금 전에 중졸 검정고시는 250개였죠. 근데 이제 책에 정리되어 있는 게 500개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서도 역시 제가 1000개에서 막 줄여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500개까지 줄이기로 했는데, 더 이상 줄이기에는 또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줄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외웠는데 그 외운 거 속에서 출제가 되지 않으면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안에서 정말 8, 90%는 출제가 되는 것들을 줄이다 보니까 한 50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500개는 적은 분량이 아니다 보니까 꼭 뭐 10개면 10개,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이렇게 나누어서 매번 읽어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핵심은 반복, 그리고 반복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했는지 점검하면 외운 게 있고 외우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외우지 못한 것만 다시 표시해서 그것만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암기한 건 빼고 외우지 못한 것만 또 체크해서 또 그걸 또 정리하고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서 반복 하시다 보면 이 500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두 단어의 관계는 수거에 비해서는 부담이 없죠. 중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개수지만 사실 뭐 12개, 동의어 관계가, 반의어 관계가 36개, 이건 100개 단위 이런 게 아니어서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전체와 부분, 바나나, 그 다음에 딸기, 이렇게 해서 이건 과일이야, 이래서 전체와 부분의 17개는 중졸 검정고시에 모두 포함하는 단어 관계랑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문제 유형이고요. 그래서 이 어휘 문제들은 주로 책 속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리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충분히 암기하고, 그 다음 제대로 암기했는지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휘 문제는 점수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법입니다. 이 문법은 오히려 단어 이 섹션을 만드는 부분보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문법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적으면 한 문제 나오고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문법 분량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는, 아니 이거를 다 암기를 하고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사실 문법이 한두 달 가지고 정리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해서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게 문법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가 이건 알아야 된다,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초 문법입니다. 이건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비동사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am, are, is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벽히 나오진 않더라도 요런 게 비동사구나,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단수와 복수의 개념, 한 명 단수, 2개 이상 복수, 2명 이상 복수, 이 정도의 기초 문법.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인칭, 1인칭 나, I, we, 그 다음에 2인칭 you, 나머지 모두 3인칭 이 정도의 부분. 그리고 부정문하고 의문문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not 쓰는 거나 조동사 뒤에 not 써서 부정문 만들고, 일반 동사 앞에 don't나 doesn't 써서 부정문을 만들고, 이 정도는 학생들이 묻고 답할 수 있게 정도는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 의문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who는 누구, which는 어느 것, when은 언제. 왜냐하면 거의 문법 문제의 90%가 의문사와 관계가 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초 문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 학생들에게 정말 기초이기도 하지만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여기서 출제가 되므로 이 부분은 가능하시면 양보를 하지 않으시고 학생들 입에서 이게 비동사입니다. 단서 복수는 이런 겁니다. 인칭, 그 다음에 부정문, 의문문, 의문사 뜻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정도는 묻고 답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학생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시제, 뭐 현재나 과거, 현재형, 현재 같은 말인데 어쨌든 현재, 과거, 진행형, 현재 완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분 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뭐 시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품사의 대명사, 형용사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린 시간에 비해서 이게 효과를 그렇게 많이 한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분량은 엄청나게 책에 많은데 그 속에서 내가 꼭 알아가야 될 건 기초문법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 그 다음 대명사, 형용사, 부사, 비교 중에서 비교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비교는 문법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가끔 뭐 도표나 그림 문제로 나와서 누가 더 키가 큰지 더 작은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부분들이 잘 구분이 안 가더라도 최소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누가 키가 더 크고 누가 키가 가장 큰지 tall, taller, tallest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문법은 핵심이 이 의문사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비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한 5, 60%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사실 넘어가서 완성도를 갖추는 건 다음에 또 반복할 때 이렇게 이런 반복할 때 하고 처음엔 의문사랑 기초문법, 비교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머지는 한 50% 이상만 정리가 된다면 넘어가도 다음에 또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 전치사, 접수사, 관계대명사 역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너무 중요한데요. 이 전치사는 사실 중요한 이유가 문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어휘 문제인지 아니 문법 문제지 구분이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치사를 빈칸으로 만들면 사실은 문법 문제로 봐도 되고요. 전치사 빈칸에 알맞은 걸 고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어휘 문제라고 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전치사는 수거 조금 전에 250개. 그거 암기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되면 그러면 이 전치사를 또 뭐 따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동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뭐 이 검정고시를 국한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실 만만하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 출제가 거의 되질 않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제는 많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마음에 좀 이렇게 걸리는 건 사실 출제가 거의 안 되면 뭐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시간 배분을 좀 더 많이 줄이거나 적게 하는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출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졸 검정고시가 내 최종 목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분량을 많이 줄이더라도. 근데 문제는 중졸 검정고시가 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난 고졸 검정고시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리를 하나도 안 했는데 고졸 검정고시에 가서 이걸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따라서 내 최종 목표가 중졸 검정고시가 최종 목표다라고 한다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게
이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수동태 부분이고 고졸 검정고시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의 대상이라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한 50% 정도는 내용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 고졸 검정고시도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기초 문법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담아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험 출제에서 이 관계사 중졸 검정고시와는 다르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시험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실 뭐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나 그 다음에 뭐 what이나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의문사랑 똑같잖아요. 예, 물론 문법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문사랑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문사에서 한 줄, 관계사에서 한 줄, 그렇게 해서 두 줄에 걸쳐 두 문장에 걸쳐 빈칸을 넣어놓고 공통으로 알맞은 문제를 찾는 문법 문제가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문사만 제대로 정리를 해도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아주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사까지 정리를 해두게 되면 안전하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이기 때문에 이 관계사를 정리하는 것이고 역시 전치사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쪽에 고졸 검정고시에 이 수거 500개를 암기하다 보면 그 수거 속에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암기함으로써 전치사 실력도 함께 향상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느냐? 시제나 대명사, 뭐 아래쪽에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부분들까지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는 내용 파악이 되는 정도. 아, 이게 굵게 큼지막하게 이런 내용들이 담겼지. 그래서 시제는 현재는 이런 거야. 과거에는 ed가 붙고 미래는 will이나 뭐 비고용투를 주로 쓰고 진행형 만들 때는 뭐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 ing를 쓰고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pp는 과거 분사를 말하는 거죠. 이 정도쯤은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있죠. I, my, me, my, you, your, you, yours 이런 인칭 대명사. 아, 이건 사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걸 암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너무너무 기본이다 보니까 이거 꼭 암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 비교 문제는 문법 문제로도 출제가 되지만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도표나 그림 문제로도 출제가 되므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이 비교 문제도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기출문제를 내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짐작은 할 수 있죠. 아, 고졸 검정고시에 1번은 명사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런데 만약에 뭐 동사 문제를 내거나 형용사 문제를 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문법 문제 중에서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거,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문제가 실제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사 문제나 뭐 인칭 대명사 문제나 관계사 문제는 매번 나온다고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8, 90% 맞출 수가 있겠지만 이 to 부정사랑 동명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강의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손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완벽히 to 부정사의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 부사적 용법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to 부정사의 동명사의 목적어 want, hope, wish, decide, plan 이런 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고 enjoy, finish, mind, give up 또는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고 이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뭐 분사 같은 건 거의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지만 최소한 과거 분사는 어떤 모양이고 어떤 일을 하고 현재 분사는 어떤 모양이고 어떤 의미를 가든지 정말 기초적인 부분 정도는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너무 막 100% 완벽히 문법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 뭐 이렇게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구문은 담을까 말까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 책이라는 건 최소한 기본은 갖춰야 되므로 그래서 담아내온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구문은 한번 쭉 읽어보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쓰는 가정법이나 강조구문이나 도치구문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관계사, 인칭대명사, 비교 이 정도는 좀 많이 완벽하게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50% 정도만 이해한다고 하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 그리고 자꾸 여러 번 반복을 하게끔 그런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 과정으로 계속 한 자리에 머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랑 동명사, 목적어 쓰는 것들 구분해서 암기를 좀 시켜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생활영어입니다. 생활영어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도 좀 쉬운 문제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는 40개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뒀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이게 가게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구나. 이거는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이 정도만 파악할 수 있게끔 하면 되고요. 고들곰중고시는 조금 다른 부분은 85개의 속담도 사실 100개가 사실 넘었었는데 좀 줄이고 줄여서 최종적으로 85개를 줄였는데 속담 격언 이것도 가능한 한 짧고 간단한 것들로 위주로 많이 중점을 두세요. 절대 어렵고 긴 그런 속담이나 격언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5개 담은 거 속에서도 너무 길거나 너무 어려운 내용이 담긴 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짧고 간결하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격언이나 속담이 출제가 되므로 그래서 고들곰중고시는 40개 상황은 똑같은데 이 85개의 속담을 꼭 정리를 함께 해줄사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독해 부분입니다. 독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어하고 문법 이 두 개를 합친 게 독해잖아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속에 문법이 첨가되면 문장이 되는 거니까 문장들이 모여서 독해가 되는데 이 독해는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유형들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독해를 다 하고 나면 지문 속에 있는 단어이죠. 이 지문 속에 있는 단어 수고들을 꼭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 고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를 충분히 푸시고 지문 속에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문제 유형보다 이런 문제 유형이 다양했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출문제 속에 지문 속에 나오는 내용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기출문제 독해 문제 쭉 풀었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답 찾았네 이게 중심 내용 파악이었구나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파악이었구나 이런 것보다는 기출문제를 풀고 그 지문 속에 나오는 단어들을 꼭 정리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맞출 수 있는 실력까지 겸비하면 좋은 거죠.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정말 오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걸 간추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적은 노력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적은 시간을 들이지만 실력은 더 커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수업을 준비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노력 이런 부분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영어 강사 엄석호였습니다.